자, 우리 오늘도 얘기한 것처럼 어떤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이나 또는 정부의 어떤 기관들, 우리가 그래서 공공기관 평가하는 얘기 많이 들어봤잖아요. 그런 공공기관 평가에도 DEA 방법을 사용을 합니다. 또 많이 쓰이는 데가 호스피탈, 병원들. 병원도 서울대병원, 아산병원, 삼성병원 등등 병원의 그 역량을 매년 평가를 합니다. 공인된 기관이. 그때도 DEA를 사용을 하고, 마찬가지로 교육기관도 DEA 평가를 합니다. 근데 이때 사용할 수 있는 기준이 오늘도 우리가 잠시 얘기를 했지만 비용도 있을 수 있고 이윤도 있을 수 있고 또는 고객의 만족도가 될 수도 있어요. 가끔 여러분 이런 설문 많이 받잖아요. 우리 서비스에 대한 그 만족도를 기록해 그 만족도 설문에 응해 주세요. 그 데이터가 어디 쓰이겠어요? 이런 데 쓰이는 겁니다. 그런 만족도에 대한 조사가 다 통계 처리가 돼가지고 각 여러 기관들의 이런 DEA 분석을 할 때 산출로도 사용이 되고 있는 겁니다. 자,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면은 결국 우리가 efficiency 또는 생산성이라는 거는 투입분의 산출이라고 했죠. 제 커서가 혹시 보이나요, 여러분들?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커서 보여요? 네, 안 보입니다. 보여요? 보여요? 보이는 거죠? 네, 보입니다. 자, 이거를 우리가 보통 이제 이 효율성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, 하나가 partial productivity 또는 partial efficiency 또는 total productivity나 또는 total efficiency. 무슨 얘기냐면, 자, partial productivity가 우리 오늘 수업 시작할 때 했던 거예요. 임직원 수분의 건조량만 볼 것이냐, 임직원 수분의 건조 잔량만 볼 것이냐. 이게 partial productivity 또는 partial efficiency입니다. 그렇죠? 근데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거는 partial이 아니라 토탈을 보고 싶은 거예요. 토탈. 모든 인풋에 대한 모든 아웃풋의 비율을 알고 싶은 겁니다. 근데 그때에 이 모든 인풋의 각각의 가중치와 모든 아웃풋의 각각의 가중치를 결정을 하고 싶은 거예요. 우리가 합리적으로. 그때 쓰이는 게 DEA 이론이고 거기에 펀더멘탈이 리니어 프로그래밍 이론입니다. 리니어 프로그램 문제 푸는 거예요, 결국은. 자, 싱글 인풋과 싱글 아웃풋 한번 볼게요. 굉장히 쉬운 문제입니다. 자, 이런 걸 볼게요. A부터 H까지의 DMU들이에요. 우리 DMU란 말에 좀 익숙해집시다. Decision Making Unit. 이렇게 8개의 기관이 있고요. 평가를 해야 돼요. 근데 보니까 인플로이의 숫자와 이 각각의 기업들 또는 기관들의 매출이 나와 있습니다. 그럼 이때의 토탈 프로덕티비티는 파셜 프로덕티비티와 동시에 이 숫자들이 되겠죠. 지금 밑에 보이는. 단순히 인플로이 분의 세일즈 한 거예요. 자, 이게 단순히 토탈 프로덕티비티가 됩니다. 왜? 싱글 인풋, 싱글 아웃풋이기 때문에. 이걸 우리가 그래프로 나타내면은 이렇게 되겠죠. 자, 먼저 제가 이걸 좀 쓰면서 하면 좋은데 점이 먼저 이렇게 찍힙니다. 점이 찍히고 자, 이 중에 제가 요 가는 색 라인 있죠. 가는 색 라인이 회기선이에요. 회기선. 우리가 보통 이 회기로부터 각 점들 간의 거리를 최소화해 주는 게 최적화 리그레이션 옵티마이제이션이잖아요. 루트 민 스퀘어 에러를 최소화해 주는. 자, 그러면 보통 우리가 리그레션 라인 만들어주면은 얘보다 위쪽에 있는 거, 즉 똑같은 인플로이 수준에서 더 많은 세일즈로 갈수록 엑셀런트한 부분이 되고 이 아래 부분은 똑같은 인플로이 수준에서 세일즈가 작아지기 때문에 더 열악한 걸 할 수가 있고 지금 이 8개의 DMU 중에는 요 점, 그러니까 가장 기울기가 높은, 즉 저마다 매출과 종업원의 수는 다르지만 단위를 봤을 때 여기도 보면은 인플로이 분의 세일즈가 가장 큰 게 B잖아요. B, 1로. 그게 요 점이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이거를 radial efficiency라고도 하는데 원점에서 선을 연결을 해줬을 때 이게 이제 이 DMU들 중에는 가장 efficient frontier라고 하는 겁니다. 그럼 이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앞으로 여기에 새로운 DMU가 추가가 됐을 때 이 라인 어딘가 오면은 걔들은 전부 다 efficient frontier, 100%가 되는 거예요. 100%의 efficient를 가지는. 그리고 만약에 새로 추가가 됐는데 그 점이 만약에 이런 데 찍혔다. 여기에. 그럼 이게
새로운 에피션트 프론티어가 되면서 여기 에피션트 프론트 라인이 새로 생기겠죠. 이렇게 디오들이 새로 이렇게 생길 겁니다. 그러면서 이제 얘보다 낮은 것들이 밑에 있는 것들이 전부 다 이 프론티어 라인으로 갔을 때 100%가 될 수 있는. 그 다음에 뭐 나중에 더 얘기를 하겠지만, 자 그걸 그렇게 가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. 예를 들어서 지금 만들어진 것들 중에 자 얘가 프론티어에 가기 위해서는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. 이렇게 가는 방법이 있고요. 이렇게 가는 방법이 있고, 또는 이 여기에 수선을 내리는 이 방법들이, 이 방법이 있겠죠. 그쵸? 나중에 더 보게 될 겁니다. 자, 이게 기본이에요. 사실 이 한 장의 장표로 그 DEA는 다 표현이 됩니다. 다만 이 축이 점점점 많아지는 거예요. 축이 2차원 이상이 되면은 이때는 이제 우리가 그릴 수 없습니다. 종이 도면을 못 그려요. 그때는 숫자로만 존재하는 겁니다. 차원이 늘어나는 거예요. 우리 그러잖아요. 물리학에서도 3차원 이상은 눈으로 우리가 이 3차원 세계에서 4차원 그래프 못 그리잖아요. 하지만 요즘에 뭐 슈퍼스트링, 촉근 이론이나 이런 거 보면은 우리 세계는 11차원이라고 얘기하죠. 숫자로만 존재합니다. 11차원은. 마찬가지로 이 DEA 분석도 기본은 이게 다예요. 기본은. 이렇게 점을 찍어가지고 그 중에 프론티어 라인을 찾고, 근데 그 밑에 있는 애들, 100%가 아닌 애들의 퍼센테이지를, 예를 들어 쉽게 보면은 요 점, 요 점의 프론티어 정도는 이 점과의 거리가 될 겁니다. 요것과 비교를 해가지고 대략 뭐 이게 얼마일까? 이거 뭐지? 44니까 45구나. 0.8, 80%에 있는 거예요. 레디얼에서 거리를 비교했을 때. 이게 점점점 차원이 확장이 돼서 M개의 인풋과 S개의 아웃풋에 대해서도 복잡한 문제를 푸는 게. 기본은 이게 답니다. 여기서 더 나가는 게 없어요. 자, 그러면 리그레션 문제. 리그레션은 에버리지를 내주는 거고, DA 분석은 이 중에 가장 베스트 퍼포먼스, 즉 에피션시 프론티어를 찾아내는 겁니다. 자, 만약에 이 프론티어 라인이 스트레치, 뻗는다, 무한대까지 똑같은 슬롭을 가지고, 이게 컨스턴트 리턴 투 스케일의 모델이 됩니다. 투입하는 만큼 늘어날 거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. 세상의 모든 문제가 그렇지는 않거든요. 이게 베리어블 리턴스 투 스케일 문제가 되면은, 또 만약에 그려봐야 될 텐데, 베리어블 리턴 투 스케일이 되면은, 뭐 만약에 우리가 1차원 문제로 굳이 표현을 해본다라고 하면은 이런 게 될 겁니다. 이렇게 될 거예요. 이렇게. 이거는 베리어블 리턴 투 스케일입니다. 그게 아니고 지금 여기처럼 그냥 선형적으로 증가한다. 이 똑같은 슬롭을 가지고. 얘는 컨스턴트 리턴 투 스케일입니다. 물론 여기서 차원이 복잡해지면은 단순히 라인이 아니라 어떤 3차원이 되면은 서피스가 되고, 4차원 이상은 도식화는 불가능하고 수식적으로 존재하는 4차원 이상의 문제가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. 자, 여기서도 보면은 B와 비교해서 전부 다 나머지 모든 점들은 inefficient해요. 왜? efficient한 하나의 이 B가 있기 때문에. 자,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본 것처럼 B의 세일즈와 대비해서 다른 애들의 세일즈량이 세일즈 퍼 인플로이가 에피션시가 되는 겁니다. 그게 이 숫자예요, 이 숫자. 공교롭게도 이게 3대3으로 1대1이 됐었기 때문에 이게 그대로 에피션시로 대응이 될 뿐입니다. 만약에 얘가 3, 4였으면 더 좋아지는 거죠. 3, 4였으면 이게 1.33일 거예요. 그러면 1.33 대비 얼마가 올 거고, 이거를 1로 바꿨을 때 퍼센테이지가 에피션시가 되는 겁니다. 여러분 다 똑똑하니까 잘 이해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분석을 하고 나면은 이런 순서대로
나래비가 세워질 수 있다는 얘기죠. 지금 이 문제는 아주 간단하기 때문에 요 세일즈 퍼 인플로이의 순서대로 나열이 될 겁니다. 자, 그 다음에 방금 제가 얘기했던 거예요. 자, 그러면 이 inefficient한 A라는 애를 A 아까 어디 있었어요? A가 요 점이에요, 요 점. 이 점을 100%로 만들고 싶어요. 지금 A는 현재 50%밖에 효율이 안 되거든요. 100%로 만들고 싶다. 두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. 왼쪽으로 가거나 위쪽으로 가거나 아니면 이쪽에. 그러니까 되게 종류 많아져요. 이게 한번 그려볼게요. 사실은 발전 방향은 얘는 이 선 어디론가 가면 돼요. 어디로든지. 이렇게도 갈 수 있고요. 이렇게도 갈 수 있고 이렇게도 갈 수 있습니다. 그 중에 대표적으로 두 가지. 가장 왜? 이해하기 쉬우니까. 자, 그러면 대표적인 두 가지가 인플로이 2명에 세일즈 1명 하던 거를 첫 번째, 인풋을 고정시키면은 자, 2명이면은 세일즈도 2개 해야 돼가 되거나 또는 아웃풋을 고정시키면은 아웃풋 하나야? 그러면 2명 1명으로 줄여. 그게 결론이 되는 겁니다. 그럼 얘가 에피선트가 100%가 되는